이 경우 추세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추세선을 크게 깨지 않고 추세선을 깨고 바로 밑에서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러한 흐름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깨되 직전 최저가를 깨지만 않는다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소강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아마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큰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건지, 손절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 자, 4월 8일 관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엔 상승하는 그림을 봤고 그 상승 관점이 폐기되는 가격은 70K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70K 위에서 반등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4월 15일 영상을 볼게요. 당시에도 상승하는 그림을 봤었고요. 그 상승 관점이 폐기되는 구간은 71.7K였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올라간 뒤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71.7K 위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프콘 관점을 볼게요. 네프콘 관점도 유튜브 관점과 똑같았습니다. 상승하는 그림을 봤었고 다만 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렸었는데 그 가격은 71.9K, 71.7K, 70.8K였습니다. 손절가는 70.3K였고요.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모든 롱 포지션 주문을 체결했고 그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네프콘 관점도 적중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텔레그램과 네프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텔레그램은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공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근거로 추세선을 볼게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보신 근거죠. 지난 영상과 지지난 영상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지난 관점 근거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 하단 지지선을 지금 네 번째 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했는데요. 다시 내려와서 추세선을 테스트한다면 다섯 번째 테스트가 되는 건데 이 경우 추세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추세선을 크게 깨지 않고 추세선을 깨고 바로 밑에서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러한 흐름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깨되 직전 최저가를 깨지만 않는다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추세선에 다시 닿으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전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높습니다. 이 직전 최저가를 이탈하면 더 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있던 롱 포지션을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100일선과 121선을 볼게요. 100일선과 121선을 지지선, 저항선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이평선을 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은 이평선 위에서 이평선과 수렴하고 아래로 멀어진 다음에 다시 수렴을 하고 위로 멀어진 다음에 이평선과 수렴을 하고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위로 멀어지고 이평선과 수렴하고 반등을 했지만 아래로 멀어지고 수렴하고 위로 멀어지고 수렴하고 아래로 멀어지고 수렴하고 위로 멀어지고 수렴하고 아래로 멀어지는, 그러니까 캔들의 움직임을 이평선이 관통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평선 밑에서 하락한 지 거의 5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평선 위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갈지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은 뒤에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100일선과 121선을 한번 테스트했다가 하락을 했고 이번에도 이평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면 앞선 패턴과 거의 판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 매물대를 볼게요. 이 매물대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근거죠. 매물대를 처음 테스트하고 조정을 받은 뒤에 두 번째 테스트에 돌파했고 돌파한 뒤엔 지지받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매물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속 매물대를 테스트하고 조정을 받은 뒤에 지금 이 세 번째 테스트에선 조정을 짧게 받으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이 위로도 룸이 많기 때문에 이 돌파한다면 큰 폭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근거로 패턴을 볼게요. 이 작년의 조정 패턴은 이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리면서 상승 채널을 만든 뒤에 그 채널을 이탈하고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도 똑같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고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한다면 이 앞선 패턴과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조정 흐름을 보면 같은 패턴으로 하락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 퍼지는 형태로 조정을 받다가 장대 음봉을 쏟아내고 다시 두 개의 파동으로 반등했다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모두가 하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술적 반등을 3번이나 주고 다시 하락을 하고 앞선 반등으로 또다시 반등을 기다릴 타이밍에 또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다가 또다시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하락을 한 것은
값은 똑같지만 반등이 나왔던 패턴들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12년 조정장에서도 그랬고 2017년 조정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 앞선 패턴과는 다른 반등을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비트코인은 저점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고점도 끌어올리면서 이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려면 직전 최저가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직전 최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새로운 하락세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과 지지난 영상에서 잡은 롱 포지션을 계속 홀더하되 이 73.7K를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을 치는 이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관점은 네프콘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